네,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총 강의는 5주에 할 거고요. 마지막 제 5주차 마지막엔 관련도 문제를 갈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강의는 4주밖에 안 돼요. 4주 중에서 오늘 거의 가능하면 화학식은 오늘 완전히 마무리 할 거예요. 1주에 화학식 할 거고, 그 다음에 2주차에 화학식 부분하고 계산식 마무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 안 쓰셔도 돼요. 뭐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3주차에 위험물 시설 기준하고 4주차에 기타 할 겁니다. 당부드리는 건 뭘 당부드리냐면요. 얘가 실기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실기가 예전에 20문제였어요. 20문제 몇 점 5점짜리로 20문제 해서 100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약간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19문제를 내요. 그러면서 5점짜리가 19문제에다가 10점짜리가 한 문제에서 100점이에요. 18문제. 근데 이게 시험 시간이 2시간이에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문제 푸는데 길어야 3분이고 보통 1분 이내에 답이 나와요. 1분 이내 답이 안 나오면 공부가 안 되신 분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20문제 푸는데 3분만 잡아도 60분이면 다 푼다는 얘기예요. 3분만 잡아도. 근데 보통 1분이면은 단답형은 내가 이거 답을 쓸 수 있다 없다 문제를 다 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르신 분들은 30분에서 60분이면 다 풀어. 근데 문제는 못 나가잖아요. 1시간이 지나가야지, 1시간 경과해야지 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산 증인이니까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려요. 본인이 문제를 풀고 그냥 차라리 잠을 자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그러면 본인이 답한 거 수정해요. 언제까지 수정해요? 2시간 동안 계속 앉아가지고 답 수정만 해. 그럼 결국은 처음에 봤던 게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모시고 사는 사모님이 첫사랑은 아니지만 내가 첫사랑을 했던 사람과 거의 비슷한 이미지일 거예요. 처음에 찍은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처음에 찍은 게 맞다 생각하고 나중에 바꾸실 때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복귀하실 능력이 계셔야 돼요. 복귀. 다시 한번 내가 바둑에서 복귀라 그러잖아요. 쓴 거 다시 둘 정도의 능력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패스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패스하세요. 그냥 가능하시면.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암기하려면 정확해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려면 정확한 암기를 하세요. 이왕 암기할 거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암기할 게 몇 문제면 통과해요? 5점짜리로 12문제가 나와야 돼요. 12문제. 근데 기능장 시험은 부분 점수가 있어요. 부분 점수도 다 틀려요. 이게 부분 점수도 5가지를 쓰시오 하고 5점이에요. 뭐 4가지를 쓰시오 하고 5점이에요. 그럼 이게 사람이 되게 간사해요. 이걸 때는 한 개당 1점이구나. 요거는 한 개당 1.25점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신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안 해요. 부분 점수를. 5가지를 쓰라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다 쓰면 5점. 하나, 둘, 셋, 4개 쓰면 몇 점? 4점이나 3점을 준다고요. 이게 4점이나 3점 줘요. 하나, 둘, 3개 쓰면 2점이나 3점 준다고요. 4개를 쓰라. 4개를 쓰라 했어요. 하나, 둘, 셋, 4개 썼어. 그러면 5점. 하나, 둘, 3개 썼어요. 이거 3점밖에 안 줘요. 2개 썼어요. 2점밖에 안 주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거 2.5점 주고 이거 4점 주면 얼마나 3.75점이죠. 3.75점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안 줘요. 근데 부분 점수는 있다예요. 부분 점수가 없는 게 아니라 부분 점수 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실기예요. 실기. 이거 내가 직접 처음부터 다 쓰셔야 돼. 그리고 문제가 실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문제가 있고 여기 풀이 과정 여기 답란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체크에 이렇게
배점, 채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다 점수 쓰게 돼 있어. 5점이다 그러면 5점. 내가 받은 점수가 4점이다 그러면 4점, 3점이다 그러면 3점. 여기다 점수를 써요. 그러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풀이 과정하고 답에서 밑줄 치시면 안 돼. 이렇게 쓰셔도 안 돼. 밑줄, 별표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산식을 막 어렵게 썼어. 그 다음에 두 줄 쫙 긋고 이게 답이에요. 안 돼요. 딱 깔끔하게 쓰셔야 된다고. 깔끔하게. 그러려니까 사람들이 연필 쓰고 지우개를 쓰세요. 근데 기능장 시험은 가능해. 왜? 시간이 남으니까. 근데 소방설비 기계나 전기는 시간이 남으니까 돼요. 연필을 쓰고 지울 수 있어요. 근데 기계는 연필을 쓰고 지울 시간 없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관리사 마찬가지도 연필을 쓰고 지울 시간 없어. 기능장은 연필을 쓰면 지울 시간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스타일을 본인이 맞추세요. 깔끔하게 쓰시려면 연필을 쓰고 지우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실기는 풀이 과정을 쓰라고 나와 있지 않아도, 예, 풀이로 나오면 풀이 과정 쓰셔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길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길이는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이 과정 쓰시고 답에다가 뭐 7m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안 썼다. 틀려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안 쓰면 답 안 줘요. 7m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예 연습을 하세요. 7m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쓰시는 걸 연습을 하시라고. 이렇게 대가로를 치는 이유는 수학하고 과학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PV는 n분의 W PV는 n분의 WRT다. 자, 기술사와 관리사 기능장의 차이를 알려줄게요. PV는 n분의 WRT다. 여기서 이렇게죠. 얘가 콤마 찍고 최적 V를 구한 거예요. V 최적은 할게요. 그냥 최적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V는 P 밑으로 되니까 PM의 WRT다. 그냥 바로 쓰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점수 다 줘요. 그럼 P 압력은 1이다. 분자량은 CO2다. 얘기하면 44다. W 1kg이다. 1000. 그 다음에 R은 0.082. 시간은 270. 타임이 많이요. 절대온도 T 273이다. 이렇게 쓰시고 밑에다가 답 계산식 바로 넣으시라고. 이걸 또 중간에 요거 계산하신 거 쓰고 요거 계산한 거 쓰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산기 눌러서 나오는 답은 그냥 계산기로 바로 쓰셔도 돼. 채점 안 할 수 없어요. 그냥 채점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23.456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얘는 123. 자꾸 왜 거기다 조금 찍어.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456이니까 반올림해서 46이다. 쓰시고 맨 마지막에다가 최적이니까 세제곱미터다. 아니면 리터다. 쓰시라고요. 이게 기술사 시험이에요. 기술사 시험이면 반드시 밑에다 써야 돼요. P는 압력, 단위는 ATM, V는 이렇게 하고 최적. 한글로 써도 되고 최적 V지 V.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얘는 최적, 단위는 최적이니까 세제곱미터, 뭐 리터 이렇게 쓰시고 R은 이상기체 상수 0.08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단서 조항을. 기술사는 쓰셔야 돼. 이거 기술사 이거 안 썼다 그러면 기술사는 점수 안 줘요. 기능장은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계산식 과정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답은
얼마요? 123.46? 123.46이고 최적은 했으니까 여기다가 세제곱미터로 해서 계산을 하시던 리터로 해서 계산하시면 둘 다 맞겠죠. 근데 최적은 했는데 여기서 최적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리터로 쓰면 틀린 답이에요. 잘 보시고 문제 조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냐면 최적 구하는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최적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최적 구하는 공식 4분의 파이 a b에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라고 얘기를 하면 예. 여기서 단 파이는 3으로 계산하라. 단서 조건이 3이라 나오면 이거 3으로 넣으셔야 돼. 3.24로 넣으시면 틀린 거예요. 왜? 일부러 3으로 넣으라 그랬으니까. 이거 조건도 못 봤으면 이건 틀린 거라고. 조건 무조건 맞추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잘 보세요. 기능장에서 문제를 잘 봐야 될 문제가 몇 개 있어. 문제 같은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당부 드리는 거. 시설 기준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고 어쩌고 위험물은 몇 류염인가? 위험물은 몇 류인가? 몇 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 1류 이렇게 쓰면 이거 1 이렇게 쓰면 점수 안 줘요. 여기서 몇 류라고 물어봤지만 답을 쓸 땐 1이라고 쓰면 답 안 준다고요. 이거는 1류 위험물 1류 이렇게 써도 답 안 줘요.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자가 들어가야 돼요. 제자 없으면 안 줘요. 뒤에 위험물이란 말 들어가야 돼요. 답을 쓰실 때 한 번 더 시간이 남는다고요. 그냥 정성껏 쓰세요. 제가 관리사 시험이 보고 기능장 시험이 보고 항상 얘기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왜 본인 입장에서 맞는지라 틀리라 생각하시냐고. 이거는 상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점관이 우리보다 위는 아니지만 나는 이 시험을 봐서 채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올린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채점관 입장에서 보기 좋은 답을 써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잖아. 한 번에 끝내야지 뭐 언제까지 봐요. 귀찮으시더라도 제1류 위험물 하시고 이거 한 칸 띄셔야 돼요. 그리고 귀찮더라도 한 번만 해주시라고. 그리고 계산 문제는 반드시에요. 반드시 2번 계산하세요. 계산 문제 하실 때 주의점이에요. 계산 문제 반드시 2번 하시고 계산 문제 하실 때는 머릿속으로 암산하지 마세요. 2 곱하기 3은 6이다. 암산하고 하지 마시라고. 계산기에서 2 곱하기 3 이렇게 쓰시고 가셔. 중간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면 이거 습관을 들이셔야 돼. 봐봐요. 계산 문제다. 계산 문제면 예를 들어서 뭐 파이 r 제곱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파이 r 제곱 L 계산 문제다. 그럼 여기가 3.14 곱하기 반지름이 5 제곱 곱하기 높이가 2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실 때 실수하시는 거예요. 3.14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그거를 암산을 해요. 5, 25 곱하기 2 이런 건 괜찮아요. 암산하셔도 돼요. 그러면 계산기 가지고 3.14 곱하기 또 이거 암산하셔. 50 계산값을 쓰신단 말이야. 중간 과정을 쓰실 때는 중간 계산을 하셔도 돼. 머릿속으로. 근데 중간 과정 안 쓰시잖아요. 중간 과정 안 쓰실 때 이거 그냥 계산기에 그대로 쓰시라고. 이거를 계산기에 쓰실 때 5의 제곱을 쓰기 귀찮다고 3.14 곱하기 3.14 곱하기 5, 25, 25에 2니까 50이야 라고 계산하지 마시라고. 이거 곱하기 50 이래버리면 본인이 나중에 이거 확인하려면 이걸 별도로 계산해서 넣어야 돼요. 확인하시려면. 지금 계산기는 전부 다 한 방에 넣으니까 한 방에 넣으시라고. 그냥 중간 과정 다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바로 입력하세요. 전산 입력으로. 중간 과정 쓰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러면 답 그냥 바로 나와요. 이거 좀 습관 되셨는데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당부드리는 거는 솔브 기능이 있어요. 계산기에.
솔브 기능은 계산기마다 약간씩 틀리고 전에 있던 값이 솔브 기능에서 역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건 해보신 분은 알아. 그러니까 솔브 기능은 만약에 쓰시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솔브 기능 연습하세요.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아 솔브 기능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막연하게 갖고 계시다가 시험장 가서 연습하지 마세요. 요거 진짜 요즘에 솔브 기능을 너무 많이 이용하셔. 이항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다고 솔브 기능 하시는데, 솔브 기능은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방법 딱 하나 있지. 역으로 넣으시면 되지. 계산값을 거꾸로. 당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 솔브 기능은 이용하시려면 연습을 확실하게, 아니면 그냥 쓰세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지금부터 문제에다가 표시하는 법을 익히세요. 모든 시험은 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문제 본 거 보면 뭐 번호 써놓고 그 밑에다가 회차를 써놨어. 몇 회 나왔다. 그건 관연도 문제고요. 번호가 있으면 여기다가 별도 본인이 표기하시라고. 어떤 표기를 할 거냐면 가장 좋은 건 날짜 쓰는 거를 제가 권장해드려. 문제 위에다가 날짜 쓰는 거. 근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 시험 기간이 1년이라든가 뭐 시험 기간이 뭐 6개월 이렇게 길면 날짜 쓰라 그래요. 왜냐면 본인이 언제 공부했는지를 몰라. 관리사 공부하실 때는 날짜 쓰시라 그래요. 그럼 내가 이거 1회 독을 했어. 그럼 언제? 1월달에 공부했는데 2월달에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어. 그거를 계속 연습하면 내가 얼마 만에 봐야지 머릿속에 기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본인이 가름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거를 지난달에 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 그건 뭐예요? 공부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글자로만 받아들인 거야. 만약에 그거를 공부하시면서 이해를 했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는 긴 거고, 지금 우리는 짧으니까 날짜를 못 쓰시면 차라리 문제에다가 난이도 표시를 하시라고. 여기다가 별도로 난이도를 표시하세요. 난이도 표시. 저는 공부할 때 난이도 표시를 동그라미는 무조건 푸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풀 수 있는 거. 세모를 치면 아리까리한 거, X를 치거나 X를 치면 나 이거 포기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도저히 이거는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 출제 비중이 되게 많았어. 그런 거는 암자로 썼어요. 지금 제 기준으로 얘기해. 암자라고 썼다고요. 그리고 개자라고 쓰는 거 있어요. 저는 개는 계산 문제. 암은 암기할 거. 그러면 암기할 거는 언제? 시험 보기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암기할 것만 위주로 조져야 돼요. 내가 공부할 때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시험에 나와. 그럼 어떻게 합격하려면. 근데 합격하려면 암기해야 되는데 언제? 한 달 전에 암기하면 시험 보는 거 다 까먹어. 그러니까 언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 암기 표시한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잊어버린 말 할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를 눌러서 답이 나와야 돼요. 계산 문제를 눈으로 푸시면 절대 안 돼요.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기가 있을 때만 푸세요. 개짜 쓴 거. 그러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동그라미가 많아질 거예요. 많아지게 하는 게 공부예요. 예. 시험 공부라고. 그냥 우리가 아는 공부는 책 보고 이해하는 게 공부고, 시험 공부는 내가 본 것이 시험장 가서 많이 쓸 수 있는 걸 늘리는 거야. 그러려면 이해해서 써도 되고요, 컨닝해서 써도 되고요, 암기한 거 써도 되고요.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쓰기만 하면 돼요. 목적은 공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아인슈타인이나 노벨처럼 뭐 어떤 학문을 들어와가지고 그 학문에 큰 뜻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정석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 자기좀 취득이야. 자기좀 취득이면 무조건 목표는 자기좀 취득이에요. 그러면 암기할 때 안 돼. 그러면 그냥 쥐어짜든 뭘 하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제 난 이거 도저히 암기 안 돼. 그러면 칠판에다 쓰시든 뭐 어디다 쓰시든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죠. 물론 그 정도 단계까지 가기 전에 그 정도 노력이시면 어느 정도 다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받아 보시더라도 1, 2, 3, 4 시험 문제 받아 보시잖아요. 그럼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풀 때도 쫙 읽어요. 읽고 나서 내가 이거 맞췄어.
아,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기능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다 똑같아요. 맞췄어. 동그라미를 아니면 별표를 치세요. 문서에다가 연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지워야 돼요, 나중에 제출할 때는. 2번을 풀었어. 2번을 푸는데 내가 이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세모를 치시고. 3번을 풀었어. 근데 몰라. 그냥 놔둬요. 4번을 풀었어. 이거 내가 정확히 알아.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가서 19번까지 가요. 19번까지 가신 다음에 차분하게 마음을 안정을 시켜서 진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풀어? 뭘 푸냐면 동그라미만 푸는 거예요. 이건 제 요령이에요. 시험 볼 때 제 요령. 동그라미만 다시 풀어요. 천천히. 실수한 거 없이. 예.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 해도 돌다리도 두드리시라고.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점수 계산을 합산하세요. 본인이. 그러면 그게 무슨 점수예요? 내가 이 시험을 봤을 때 마지막 최저 점수라고. 나는 이 점수는 무조건 따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친 건 두 번 다시 보지 마세요. 답 그냥 놔두시라고. 수정하지 마셔. 이거 수정하면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맞는 답을 수정한 거야. 그 다음에 어디를 해야 돼요? 세모하고 아무것도 표시 안 된 거. 세모. 이렇게 한번 돌린 다음에 세모로 가셔서 세모하고 동그라미를 이제 세모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동그라미로. 확신을 주는 거죠. 세모를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동그라미 개수를 다시 셔서 그 점수가 60점이면 붙은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붙은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무조건 붙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무것도 체크 안 한 거 이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영끌 모아서 그냥 다 쓰세요. 그리고 시험장 나오시면 여기서 부분 점수 5에서 10점을 맞아서 그냥 통과돼요. 근데 떨어지는 분들은 한번 1회독을 하고 두 번째 점검할 때 내가 쓴 문제를 또 풀어. 그리고 나서 이건가 긴가 오히려 동그라미를 세모로 만들어버려. 이거 실기시험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 거예요. 실기시험 시험 시간이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이기 때문에 문제 풀다가 3000% 빠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했네. 시작하기 전에 교재 설명 좀 잠깐 드리고요. 이거 교재는 기능장 강의를 제가 안 하고 있을 때 관리사를 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그 당시 나와 있는 책을 한 권 들고 독서실을 끊었어요. 일부러.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잠만 자니까 독서실을 끊고 난 이 책을 습관할 거야. 그래서 독서실 가서 그냥 쳤습니다. 타이핑을. 기능장 실기책을 갖다 놓고 타이핑을 쳤어요. 타이핑을 쭉 쳐놓고 정리를 한 겁니다. 몇 회부터? 30회부터. 정확하게는 33회부터요. 33회부터 관연도 문제 그냥 다 워드 쳤어요. 워드 치고 나서 파트별 분류를 했어요. 파트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비슷한 거를 묶었어요. 비슷한 거를 묶고 그 밑에다가 관연도 표시를 하고 요걸 밑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관연도 체크되어 있는 거가 관연도가 언제야? 제가 볼게요. 뭐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57회, 56회까지. 그러니까 관연도는 다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 관연도 중에서 정말 얼토당토 않는 거, 뭐 문제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하는 거 그런 건 버렸어요. 중복성이 없는 건 버렸어. 어차피 여러분들 일회성 문제 나온 거는요 구색 맞추려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넣었으니까 제가 쓴 거 교재에만 있는 것만 암기를 하셔도 최소한 시험장에 가시면 70점은 나오는 점수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조건 암기를 하시는 거 말고 그건 무조건 암기는 집에 가서 혼자 하실 때 하시는 거고, 강의를 할 때는 그냥 제가 여러 가지를 막 말씀드릴 거야. 그냥 이거 문제가 이런 게 좀 그렇다. 그래도 정설은 뭐예요? 정설은 그냥 여기 오답도 뭐예요? 오답도 채점관이 보기엔 답이에요.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려면 문제가 잘못됐어도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이 그렇게 풀었으면 그렇게 풀이하셔야죠. 뭐 믿고 오시라는 말씀을 못 드려도
예. 믿어서 손해를 안 드려야죠. 기능장 실기에서 요거 시성식하고 구조식은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안 하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할게요. 기초과정 빼고 그냥 짧게 잡아봤습니다. 주기율표 다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 시험장 가시면 암기는 입으로 하시고 쓸 때는 다르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슘. 그리고 나서 예, 첫 번째 줄은 알칼리 토금속, 아니야,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두 번째 족, 이 족은 알칼리 토금속. 알루미늄족이라고 하고요, 분소족이라고 무시하시면 되고, 탄소족, 귀소족이라고 해도 탄소족이라고 해요. 귀소족이 아니라 탄소족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붕소족, 알루미늄족이라고 하는데, 붕소가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대부분 알루미늄족이라고 해요. 모르셔도 돼. 질소도 모르셔도 돼. 산소도 모르셔도 되고, 이거는 할로겐족. 할로겐족. 여기는 불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 또는 비활성 기체라고도 합니다. 요거 네 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가지는 암기를 하시고, 쓰면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쓰면서 암기하실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여기 플러스 3까지는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변이 아니고 고정. 플러스 4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4일 때도 있어요. 플러스 5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3일 때도 있고 플러스 6일 때 있고 마이너스 2일 때 있고 플러스 7일 때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있어요. 이거는 원자가 반응할 때 족수를 가지고 서로 붙더라. 팔, 우, 설에 입각해서 하시되, 암기를 하셔서 쓰실 때는 시험장 가서 헷갈리시면 쓰세요. 수, 이거 안 지우고 계속 쓸 거예요. 수, 헬, 리, 왜 H가 두 개가 됐냐? 수 플러스 1,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네온 위에가 헬륨,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륨, 칼슘. 그리고 위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그 다음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여기는 0. 시험장 가셔서 헷갈리시면 어느 한쪽 귀퉁이에다가 쓰세요. 헷갈리시면 쓰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암기를 하시고, 뭐 질량 구하는 거는 필기 때도 강의 올려드렸듯이 짝수는 곱하기 2, 홀수는 곱하기 2 더하기 1인데 예외가 있더라. 예외는 수소, 그 다음에 베릴륨, 색깔 바뀌지가 않나? 수소, 베릴륨, 질소, 염소, 아르곤은 예외다. 그리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암기해 주실 거는 요거예요. 취소 80, 옥소 요오드 127. 얘를 그냥 80으로 암기하셔도 되고, 얘는 127로 암기를 하셔도 돼요. 127. 자,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주기와 족수는 다 설명드렸고, 일족은 알카리 금속이다 플러스 일가 고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일가는 한 개만, 내가 한 개만 버리면 되니까 한 개를 버리고 한 개를 빨리 취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활성이 크다 그래요. 활발한 성질이 크다. 활성이 크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예요. 그 다음에 이족은 알카리 토금소, 이거 일본식 한자에서 두 번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활성이 크지만 활성이 크지만 어디보다 얘도 활성은 커요. 활성은 크지만 일족보다는 약하다. 일족보다는 작지만 활성은 크다. 그래서 알카리 토금속이라고 하고요. 종류에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디움, 바륨, 라듐. 요 바륨이 주로 이제 많이 쓰이죠. 보실 때. 바륨이 많이 나오고 라듐, 스트론디움은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 많이 나오고 리비디움, 세슘, 프란슘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동그라미 친 것만 다른 건 몰라도 요거 정도는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러니까 7쪽은 마이너스 1가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독성도 있지만 소화약제로 쓰인다. 그래서 소화약제로 쓰일 때는 이름이 바뀌어요. 소화약제를 쓸 때는 플로우르, 클로우르, 브롬, 요오드예요. 근데 국제 명칭법이 바뀌어요. 플로우린, 클로우린, 브로민, 요오딘.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 위험물은 안 바뀌었어요. 예. 뭐 슬라의 자녀들이나 뭐 있으면 얘기하다 보면 무식하다 그래요. 아빠 무식해. 브롬이란 게 어디서 브로민이지, 요오드가 어디서 요오딘이지. 예, 그거는 걔네들 세대고. 이렇게 써요. 얘가 위험물로 들어갈 때는 불소, 염소, 취소, 옥소다. 그래서 KI라고 얘기를 하면, KI 10%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옥소, KI 옥소잖아요. 칼륨, 요오드, 옥화칼륨, 옥소칼륨이래. 옥화칼륨이라고도 하고요. 요오드화 칼륨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화라는 거는 이거 한자식이고, 요오드화라는 거는 영어 명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둘 다 맞는 거니까 혼돈 갖지 마시라고. 이거를 암기하실 게 아니라 이거를 암기하시면 되겠지. 특히나 여기는 원자량 암기를 하세요. 19에 35.5에 80에 127. 반응성 크기를 보시면 반응성은 여기가 반응성이 여기가 제일 높아요. 가면 갈수록 반응성은 높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이원자예요. 이원자라는 건 두 개가 하나로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원자 여기다 정리를 하세요. 이원자. 가장 대표적인 이원자가 수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염소. 그러면 수소, 질소, 산소 가지고 염소까지 갈게요. 수소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하나를 공유해주고 있고 얘가 하나를 공유해주고 있다고. 왜 보여? 여기 보셔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항상 위에를 보시라고. 그래서 공유하고 있다. 비공유가 전자가 있으니까 공유결합이에요. 수소는 요렇게. 얘는 단일결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질소. 질소는 요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다? 3개. 어디서의 질소? 질소 마이너스 3 3개잖아요. 산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얘는 다리가 2개. 비공유 전자쌍이 2개다. 염소 Cl. 그래서 얘는 단일결합. 위치를 좀 바꿔줘야겠네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에요.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거 개념 잡으셔야 뒤쪽 걸 이해하시는데 빨라. 이해를 하셔야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해를 못하면 암기가 안 돼.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뭐가 암기하는 게 가능하면 이해를 하시고. 영적이다, 비활성이다, 불활성이다, 활성이 아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 원소는 가장 대표적인 소화약제로 쓰이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소화약제로 쓰이지, 그러니까 산소와 친화력이 없는 것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소화약제로 쓸 수 있는 거 세 가지. 필기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세 가지.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세 가지. 가연물이 되지 않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불활성 기체예요. 비활성 기체. 두 번째가 질소산화물. 세 번째가 산화반응 종결. 이해하는 법은 여기서부터 이제 봐봐요. 가연물의 정의도 보셔야지. 지금 되게 좀 귀를 좀 넣어주시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오면 이거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왔던 건데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하시라고. 가연물의 정의, 가연물은 뭐예요? 가연물은 연소가 가능하다는 물질이에요. 즉 연소 반응을 하는 물질이야. 그럼 연소 정의를 아셔야지. 연소의 정의는 가연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뭐하고 뭐를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반드시 조건이에요. 급격한 산화 반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연물이 되지 않는 건 연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연소하지 않으려면 여기 보세요. 산소와 반응하지 않아야죠. 산소와 반응을 하면 가연물이야. 산소와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산화 반응을 종결했어. 벌써 산소와 반응을 끝냈으니까 더 이상 산소랑 반응 안 하죠. 그 다음에 열과 빛을 발생해야 돼. 질소산화물은 흡열 반응에 열과 빛을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반응을 해야 돼. 산소와 반응하고 무엇과 반응하든 반응을 해야 돼. 근데 비활성 기체는 반응을 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무반응이야. 그래서 가연물이 되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가연물이 되려면, 연소를 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의 정의는, 산화 반응은 산소와 화학 반응하는 반응이에요. 산소와 화학 반응하는 반응 중에서 반응을 열은 발열이 있고 흡열이 있어요. 얘는 발열한다는 거예요, 흡열한다는 거. 발열을 한다는 거예요. 열과 빛이니까. 발열 반응이에요. 그 중에서 얘는 뭐하고 한다고요? 산소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소 반응이야. 그래서 헷갈려서 하시는 게 철이요, 철. 철이 부식되는 거를 산화 반응으로 보시는데 아니라고요. 산화 반응을 해. 근데 걔가 연소 반응은 아니라고. 근데 다른 금속들은 산소와 반응을 할 때, 산화 반응을 할 때 연소라고 해. 그래서 그건 뭐예요? 금속화제에 들어가. 근데 철이 물속에서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산화 반응이야. 다시요. 금속이 산소와 급격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나오는 건 금속화제야. 근데 금속이 물과 반응했을 때 철은 열과 빛을 발하지 않은 급격한 산화 반응이 아니라 완만한 산화 반응이에요. 부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연소 반응이라는 얘기는 안 한다고.
근데 다른 금속은 물속에 들어가서 수산과 반응해서 급격히 반응하면서 뭐가 나와요? 수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것도 원론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가실 거야. 그래서 철이 수소가 나오는 반응을 하려면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뜨거운 물. 그래서 고온이라 그래요. 뜨거운 물에 금속을 닿으면 그때는 산화 반응을 해. 왜 철 담근질 할 때 보면 철 뜨거운 상태에서 물에다 담근질에다 푹 닦았다 빼요. 그러면 뭐가 생길 것 같아? 철 덩어리가 생기잖아요. 굳어서 산화된 거예요. 산화철이 된 거야. 그렇게 이해하세요. 평상시에는 안 나와요. 자, 다시 영적 원소는 비활성 기체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이 있다. 암기하셔야 돼요. 전기 음성도는 필기 때 나왔지만 실기 때는 전기 음성도 가지고 시험 문제 내놓은 건 없어요. 전기 음성도란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반응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5 여기가 4.0 뭐 이거 필기 때는 시험 보는데 4.0, 3.8, 3.5 이렇게 나가는 3.8, 3.5 이렇게 나가는데 실기 때는 안 나오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돼. 다만 앞에 거 가지고 폰클 BI 저는 폰클롬이라고 했는데 안 외우셨으니까 넘어갈게요. 하지만 이거는 외우세요.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 금속의 이원화 경향은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 뒤에 거가 좀 편해. 그래서 말 그대로 앞 글자를 따요. 칼,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까지는 암기를 하셔요. 칼, 나마, 아라, 철리, 주납, 수까지는 암기하시라고. 이거는 위험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소방 관련된 자격증 공부하시면 이건 아셔야 돼요. 전기하시는 분도 아셔야 돼요. 그건 반응도가 큰 거예요. 일로 가면 갈수록 반응도가 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수소를 기준으로 얘가 큰 거예요. 그러면 칼륨과 수소가 있으면 칼륨이 수소보다 반응도가 높으니까 칼륨이 수소 자리로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아연과 수소가 있으면 아연이 수소 자리로 들어가고 수소를 빵 차버린다는 얘기고, 철이 수소와 반응하면 철이 수소 자리를 가고 수소가 빵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칼륨과 알루미늄이 있으면 칼륨이 알루미늄 자리에 들어가고 알루미늄을 빵 쳐버린다는 얘기고, 두 개를 반응시키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테르밋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테르밋이요. 테르밋 반응은 어디 있어요? 알루미늄과 철을 혼합시키면 알루미늄 반응도가 더 높기 때문에 철을 빵 쳐버리고 철이 나가버려. 이때 열이 발생되는데 이때가 테르밋 열이다. 테르밋 반응이다. 그래서 1500도까지 올라가니까 철을 녹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용접을 쓴다는, 그게 테르밋 반응이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철과 반응시키면 마그네슘이 철보다 반응도가 더 높기 때문에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즉 지하의 배관을 매설할 때는 마그네슘 도금을 해서 마그네슘으로 부식 방지를 한다고요. 왜? 마그네슘이 철보다 반응도가 더 높기 때문에 철이 산소랑 반응하기 전에 마그네슘이 산소랑 반응을 해. 그래서 철 배관이 부식이 안 된다고. 요거는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수소 밑에 거, 이건 굳이 뭐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개념만 잡으세요. 구리, 순, 은, 백금, 금이야. 가장 끝에 있는 게 금이야. 얘는 반응을 아예 안 한다고요. 반응을 아예 안 한다고 얘는. 그래서 금과 백금이 어디 나와요? 질산에 안 녹는다. 그래서 왕수로 녹인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리는 위험물이 아니다 라고 했죠. 다만 뭐 은은 위험물로는 금속분해는 들어가. 은은 금속분해는 들어가요. 구리는 위험물 자체가 아니다.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안 하니까 얘도 위험물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비금속의 양적성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알아주납. 여기는 알, 아, 주,
나비 양쪽 성원서다.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이건 암기하세요. 카칼라마 아라천리 준합수, 카칼라마 아라천리 준합수, 카칼라마 아라천리 준합수. 뭐 기본적인 거니까 필기 때 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예. 8호설 먼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외곽에 있는 외곽 전자 개수를 가지고 족수를 만들하더라. 기본 개념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암기하는 법 설명드렸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분자량, 이거 분자량 암기하셨으면 예, 기능장 실기시험에 예, 분자량으로 문제 물어본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혼자 하셔가지고 분자량 빼내실 수 있으면 마스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리고 분자량 가리시고 항상 공부하실 때는 가리시고 하세요. 그럼 가리고 어떻게 해요?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종이를 가리시고 쓰시라고. 그러면 염소산 칼륨이다. 그러면 염소산이잖아요. 염소와 산이 돼 있으니까 염소산은 HClO3. 과염소산은 여기 산소가 하나 더 있으니까 HClO4. 얘는 염소산 칼륨이니까 염소산에다가 수소 대신 뭐가 왔다? 칼륨이 왔잖아요. 칼륨. 그러면 칼륨은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풀, 네, 나마, 알규, 인황, 염아, 칼륨 19번. 19니까 홀수잖아요. 홀수. 홀수는 곱하기 2 더하기 1. 그러니까 19 곱하기 2 더하기 1에다가 Cl 염소는 35.5, 산소는 16, 수헬, 리베, 붕탄, 질산 8이잖아요. 8이니까 짝수 16. 몇 개 있어요? 3개. 그러면 39 더하기 35.5에다가 16 곱하기 3이니까 3일은 3에다가 48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항상 계산기 눌러보세요. 그래서 39에 35.5 48 48이 맞나요? 그러면 122.5. 그러면 122.5. 한 번만 하세요. 귀찮더라도. 그래서 위험물 공부는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에 혼자 있을 때, 남들 다 자고 혼자, 남이라고 얘기하면 가족들 다 잘 때 혼자서 한 번만 계산기 누르셔가지고 치세요. 단 조건은 뭐예요? 안 보고 한글로만 가지고.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과염소산 칼륨을 암기하세요? KClO3를 암기하세요? 과염소산 칼륨을 암기한단 말이야. KClO3를 암기하세요? 그렇게 암기하시는 분이 어딨어. 한글로 암기하시니까 한글을 뭐로 화학식으로 빼내시는 건 한 번만 하시라고. 마음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뭐 하나 할까요? 그러면 니트로글리세린 하나 하고 다음 거 보죠. 그럼 니트로글리세린은 니트로니까 NO2 글리세린이니까 글리세린은 몇 가? OH 3가. 그래서 OH가 하나, 둘, 셋. 지금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뒤에 다 할 거예요. 이것이 글리세린이에요. 이러한 OH가 3개가 붙어있는 글리세린에 NO2가 들어온 거예요. NO2가 어디에 들어왔냐? NO2가 어디? 수소 자리 대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바꿔주죠. OH라는 모양으로 바꿔주면 똑같은 거가 돼요. 여기 수소 대신 뭐가 오는 거예요? 니트로글리세린인 NO2. 자, 그럼 보시죠. 여기에서 이거 구조식이에요. 구조식을 제가 이름으로 빼냈어요. 여기서 가실 때는 탄소가 3개, 하나, 둘, 셋,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ONO2니까
NO2가 3개. 여기서부터 차분하게 계산하셔야 돼. 얘를 한 번 더 꺾어도 되고요. 한 번 더 꺾으면 어떻게 C3H5에다가 5가 3개죠. 총 3개 3이니까 9. N이 총 3개. C는 수헬리베 붕탄 6번이에요. 6이니까 12 곱하기 3 더하기 수소는 1 곱하기 5 더하기 산소는 16 곱하기 9 더하기 그 다음에 N이 14 곱하기 3. 암산하지 마시라고. 이거 자꾸 습관 들이셔야 돼. 5 더하기 16 곱하기 9 더하기 14 곱하기 3. 227. 얘는 227. 이거를 시험 보기 전에 암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렇게 쓸데없는 거 암기하니까 정말 암기할 거를 암기를 못 하시는 거야. 이런 건 암기한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암기를 하셔? 예? 크게 조금만. 니트로 글리콜. 글리콜은 앞에 에틸렌이라는 글자가 빠진 거예요. 에틸렌이란 틸렌의 각자는 요거는 이중결합이에요. 그래서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어디 프로필렌이 있죠. 프로필렌도 이중결합이에요. 자, 에틸렌 그리콜이란 에탄에서 나온 거야. 에탄. 에탄에서 이중결합을 하고 있으니 듣다가 모르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이중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중결합은 탄소가 이중결합 2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요게 에틴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프로필렌은 프로판에다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프로필렌. 여기에 글리콜이 들어가는데 이 글리콜이라는 거는 OH가 2개가 글리콜이라고 합니다. 이가예요. OH 이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OH가 붙을 거예요. 여기 OH. 어디에 붙어요? 얘네들한테는 못 붙고 탄소한테 붙어요.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중결합, 삼중결합 얘기가 나와.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냐면 불포화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포화결합은 또 어디서 나와요? 요오드 값을 가지고 하는 건성류. 건성류의 정의. 건성류가 왜 위험해요? 불포화결합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불포화결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많은 것들이 불포화결합이야. 이 공간에 어떤 물질들이 가서 붙기가 좋아. 왜? 얘네들은 원래 수소가 있던 것들을 떨쳐내고 지네들끼리 붙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소가 가운데가 잘리면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잘리면서 단위결합으로 바뀌면서 요렇게 되죠. 이게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아니, 프로필렌도 프로필렌 글리콜은 없지. 프로필렌. 그러니까 이제 니클로그를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이해를 하시라고. 암기하시지 말고.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해를 하시라고. 그럼 에틸렌은 생략해도 된다. 생략해도 되는 건 뭐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기본 구조에서 여기서 뭐 니트로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니트로 글리콜. 그럼 니트로 글리콜은 요 구조 똑같이 가져가세요. H. 여기에 뭐가, 얘가 H가 아니죠. O였죠. O가 오고 뭐가 오냐? NO2. 그래서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원자, 단, 라디칼, 원자, 기.
이름이 뭐예요? 리트로 기다. 붙어 다닌다 이거예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C가 2개, H는 4개, O에 NO2가 2개. 이게 시성식이라고도 하고요. 일부 책의 일부 교재를 보면 여기서부터 따져요. 여기서부터 C를 기준으로 C 하나에 H가 2개, C가 하나에 H가 2개, O가 하나에 NO2가 2개. 이렇게 쓰면 구조가 엄청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쓰세요. 그냥 신념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틀린 답 아니니까 시성식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됐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타임이 아니라 다음에 또 이거 얘기할 거예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하시라고요. 제가 해드리는 건 의미 없어요. 직접 하세요. 제가 시험장 대신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제가 시험장 가더라도 제가 떨어져요. 예? 제가 시험장 가서 내일 시험 보더라도 떨어진다고. 왜? 절실하지 않거든요. 암기할 건 암기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왜? 암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왜 암기를 해? 자, 요거 개별 문제 풀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거 구조식 할 때 한번 더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념 잡는 거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자, 다원자 연자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다원자 연자를 암기하셔야 뒤쪽에 공부하시는 게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인산기, 황산기, 탄산기, 수산기, 질산기, 시한기, 암모늄기다. 여기서부터 쉬운 거부터 하죠. 암모늄기 여기서 많이 했죠? 어디요? 염류할 때 수소 대신 양성 원자단 또는 금속이 와서 치환된 거를 염류라고 하죠. 그때 양성 원자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암모늄기. 얘는 플러스 1가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수산기. 이거 가장 많이 나오죠. 수산기는 합쳐서 OH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1가다. 질산기 NO2에 마이너스 1가다. 질산기는 뭐 NO2도 요 질산기 때문에 모양을 이렇게 해줘요. ONO2 똑같은 NO3예요. 똑같은 NO3인데 왜 ONO2로 하냐? ONO2가 구성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죠. O에 N이 하나에 O가 2개예요. 얘가 뭉쳐다니잖아요. 이 전체가 뭉쳐다니기도 하지만 요 NO2가 그래서 요거를 니트록이라고 한다고. 그 정도만 가시고 그냥 암기. 그 다음에 시안기는 같은 말로는 니트릴이라고 그래요. 니트릴. 그래서 아세토니트릴 거기 나오는 이제 니트릴이 시안기다. 그 다음에 황산기, 탕산기는 마이너스 2가, 황산기, 탄산기, 인산기는 마이너스 3가. 여기다가 뭘 하나 두시면 되냐면 산이잖아요. 산. 시안기 청산. 얘는 청산이라고 그래요. 청산. 산이잖아요. 산은 뭐예요? 수소와 반응한 거죠. 여기다 수소를 붙이시면 답이 나와요. 수소를 붙여요. 수소를 붙이면 수소에 PO4가 붙어요. 얘는 전체가 3가니까 이 3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죠. H3 PO4. 기억 안 나세요? H3 PO4. 인산이 언제 나와요? 인산 제 메뉴 위험물 제 이류위험물 황아린. 황아린 중에서 5황아린, 7황아린이 물과 반응하면 뭐 나와요? 인산과 황화수소의 인산이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공부들이 다 잘못하고 계신 거야. 시험 문제에 인산을 화학식으로 써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인산이라니까요? 화학식이 이렇게 써야죠. H3PO4. 못 쓰면 틀리는 건데. 황산을 써보죠. 황산은 수소에
황이 들어가면 이제 감 잡으셨잖아. 이가니까 H2SO4. 탄산은 H2CO3. 감 잡으셨죠. 수산기는 물과 반응하면 H2O. 얘는 다만 산이 아니죠. 안정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산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수소가 하나 더 들어가면 H2O. 질산에 수소가 들어가면 HNO3. 시안기에 수소가 들어가면 HCN, 시아나수소. 청산 그냥. 이거 암기를 하셔야죠. 이거 암기할 것도 없어요. 화학식 몇 번 하시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요. 별도 처음에는 암기하시죠. 그 다음에 동소체 가시죠. 가능하면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할게요. 그래야 집중력이 좀 좋아지니까. 동소체하고 좀 쉬겠습니다. 동소체란 원소가 같은 것들. 그래서 산소, 탄소, 인, 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산은 산소와 온존? 이거 잘못합니다. 이거 오존인데. 오존. 온존이래. 오존이요. 다이아몬드, 흑연, 숯. 그 다음에 인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죠. 황린과 정린. 황린과 정린은 동소체이다. 황은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 이것도 그냥 이해해 보세요. 좀 얼굴이 좀 이게 좀 이쁜 사람을 뭐라 그래? 사방사방 하더라 하잖아요. 사방사방. 예? 그 사방사방. 예. 그리고 또 사방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 사방이 이게 방향이 4개가 어느 정도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양이 결정이 있는 거야. 결정. 단사는 짧을 단 실사자. 혹시 결정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얀색 뾰족뾰족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는 모양이 있어요. 그걸 단사라 그래요. 단사왕. 고무상황. 고무가 형태가 없잖아요. 형태가 없는 거. 그냥 한글로 보고 한글로 이해하세요. 암기하려고 하십시오. 고무의 형태가 이렇게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으로 형태가 있구나. 그거를 뭐라고 하냐? 동소체라고 한다. 다 뭐라고? 황이라고 돼 있다. 연소 생성물은 뭐다? 산소와 반응하는 게 연소 생성물이다. C가 연소 반응하면 CO2, P가 연소 반응하면 P2O5, S가 연소 반응하면 SO2. 산소는 더 이상 산화 반응을 하지 않는다. 산소는 가연성 물질이 아니라 조연성 물질로서 본인은 연소에 가담하지 않지만 산화 반응을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걔는 연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소 생성물로 확인을 한다. 좀 쉬었다가 하죠.